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번째 팀으로 월요일 날 갔다가 지금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막 엄청 추울 때 따뜻한 나라에 가서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잘 지내셨죠? 네. 그새 뭐 12월 또 한 해가 저물은 12월 달인데 또 어하면 또 12월 다 갑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시죠? 근데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다음에 보자는 놈 별 볼 일 없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12월인데 오늘 또 제가 자주 못 뵙던 분들도 몇 분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지난 시간들에 연연하다 보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는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자꾸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것들도 많고 아까운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딱 잊고 내 남은 인생의 오늘이 첫날이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오늘부터 진행해보자고 결단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둘째 주 월요일인데 그동안 내가 아메이를 뭐 3년을 했건 5년을 했건 또는 3개월을 했건 얼마를 했건 관계없이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초사업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엊그제 하와이 가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저의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5년 전에 하와이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갔었습니다. 제 부부만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메이에서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안 쫓아다니고 그냥 저희 부부만 손 꼭 잡고 그냥 트롤리 버스 타고 둘이 그냥 하와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15년 전에. 근데 요번에 여기 파트너들 한 20명 넘게 같이 가서 이렇게 놀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여행은 얼마짜리 여행, 얼마나 뭐 럭셔리한 여행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고 온 리더십 세미나 하와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정작 갔을 때보다요 가기 전이 더 좋아요. 이게 가기 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정보가 한 달 전부터 하와이 가는 25명 카톡방을 한 달 전에 만들었어요. 하와이 카톡방을.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한 달 전부터 하와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부터 하와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리고 서로 나누고 그랬으니까. 하와이에 갔더니 첫날 환영 만찬 미주리 옵니까? 미저리 옵니까? 거기서 환영 만찬을 했어요. 아마 민간 기업의 행사로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환영 만찬을 한 기업은 없었대요. 그런 사람도 없었답니다. 아메리카 최초로 그 자리에서 멋진 환영 파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여기가 주라기 공원 찍었다는 그곳인데 렌트카 또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여기가 하나우마 베이라는 데인데 15년 전에 여기 가서 놀다 온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또 단체로 다른 날은 다 자유로 하자. 그리고 이날 하루만큼은 그룹이 전체가 다 하나우마 베이 가서 놀다 오자 빤스바람으로 그래가지고 다 여기 가서 놀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세계 3대 무슨 뭐 스노클링 포인트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제 옆으로 제 키만한 막 이 고기가 지나다녀요. 음식이 들어가요.
진짜로 이렇게 큰 고기들이 쑥 때로 지나다니고 그거 다 그냥 음에 맛있는 거 그런 생각이 막 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들어요. 전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정도라면 거기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가끔 거북이도 본다는데 거북이를 아주 못살게 군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영화를 한 편 봅니다. 거북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자꾸 못살게 굴면 거북이가 싫어한다고. 근데 거북이는 못 봤어요. 아무튼 이런 곳에 가서. 그리고 이 아줌마들 거의 50대입니다. 여기 이런 젊은이가 여기 U35가 덜어 있어서 빛이 나기는 합니다. 거의 뭐 이 아주머니들이 뱃살 감추고 이렇게 그래도 이 드레스 입고 어디 나서는 건 나이 먹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그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다 찍고 우리가 다 모델이 돼서 그래서 뭐 그랬죠. 까놓고 우리 재혼 클럽이라고 하와이 여행 재혼 여행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지나갔다더라고. 안경 낀 사람도 2명 있죠. 여기 저 뒤에 조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새까만 안경 딱 끼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일부러 연출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모두가 하와이에 가서 저렇게 한번 폼을 잡아보는 걸 꿈꿔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보시죠.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우리 그룹 17명이 한 번에 가가지고 하와이가 좀 두바이는 60만 원인데 여기는 좀 쌌습니다. 저희 그룹 합니다. 한상호 리더님 제일 먼저 뛰고 5,000m 상부에서 한번 뛰었어요. Oh boy, I'm excited. 같이 보겠습니다. 재미있을까 없을까? Alright, here we go, man. High five. Woohoo! Yeah. 뒤에 이 사람 없으면 못 뜁니다. 저 사람 없이 뛰면 죽어요. 손잡는 앞에 있는 사람이요, 비디오 카메라맨, 그 옆에는 사진사, 이렇게 같이 뛰는 거예요.
낙하산 이제 펴지고요. You made it!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큰 소리 치십니다. 아, 재밌어. 이런 거 또 하라고 하면 10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2번은 하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때요? 재밌는 인생 아닐까요?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뭐 그죠? 이 나이에.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들도 아직 꿈이 많고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입니다. 꼭 결과를 만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땀 흘리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차를 가졌다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답니다. 좋은 차를 가지면 한 달 정도 행복하고요. 좋은 집을 가지면 한 6개월 정도 행복하답니다. 그 이후에는 원래 그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전혀 그게 내게 어떤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매일 행복하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관계없이요, 여러분 가슴속에 큰 꿈 하나씩을 품고 올 12월을 마감하는 여러분일 수 있다면 내년부터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한 인생을 즐기다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읍시다. 네. 그런 사람이 1%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고 앞서가는 세상의 1%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1%가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이 1%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99%의 삶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아니면 꿈을 가진 1%의 삶을 살다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변화들 너무나 흔한 이야기들이라 빨리빨리 그냥 띄워만 놓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 한 칸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쪽에 누구 부탁 좀 합니다. 이게 잘 안 나가 오늘 이상하네. 이런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빌딩을 가져야지, 뭐 땅을 사야지, 건물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방 한 칸 갖지 않고도 방 한 칸 갖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건설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실현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 한 대 가지 않고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던 누군가가 이렇게 우버 택시라는 이러한 또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택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 땅이 최고야, 뭐 물건이 최고야 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1%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큰 뭐라고요? 미디어 회사가 되어 있다는 거.
알리바바 중국 어느 시골에 못생긴 소학교 선생, 그 영어 선생 출신이잖아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영어 선생이 어느 날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순간 일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땅이 최고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이런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카톡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메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쭉 설명하면서 거기 나왔던 빨간 글자들은 전부 뭐냐면 연결과 공유라는 말입니다. 21세기를 그래서 20세기는 소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21세기를 연결과 접속의 시대, 공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레미 류프킨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죠. 예. 이제 내가 가진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유라는 거. 정보라는 걸 옛날에 20세기적 사고방식은요, 정보는 독점을 하는 겁니다. 정보가 소수 기득권층에게 독점이 돼서 정보를 가진 자가 20세기에는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21세기는요, 정보를 독점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의 시대, 공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세기. 21세기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 말씀 중에 이런 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 이게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핵심 정신, 사랑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나누면 어떻게 사랑이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증폭되는 개념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새롭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정보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 빈약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1%의 어떤 플랫폼을 소유한 정보를 나눔으로 해서 나와 이웃, 친지, 가족과 함께 더불어 멋지게 성공을 일궈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유통입니다. 아메이가 뭐냐 그러면 유통업이다. 여러분 직업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업 뭐라고 씁니까? 저 유통해요 뭐 이러십니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99년 4월달에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 가서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마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배 사업가들이 알려준 방식이 뭐냐면 명함을 하나 팔아. 그런데 아메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 있어야지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명함에 뭐라고 파갖고 다녔냐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오너. 이름까지 영어로 팠습니다. 이름까지. 그렇게 보여주면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오너 빔도 영어로 이렇게 파갖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절대 아메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현실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갈 거고 막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될 거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맞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래. 그러면서 유통을 얘기하면은 맞아 유통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익 구조를 쫙 얘기하잖아요. 야 누가 개발했는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어떤 수익 구조가 있을 수가 있냐 막 감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막 야 아메이 이거 너무 쉽구나 막 금방 다이아몬드 되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 이러한 유통 방식,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뭔지 아냐고 딱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게 아메입니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 너 그거 얘기하러 왔냐고 뒤지게 혼나고 쫓겨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비즈니스는 유통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안에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21세기 최후의 유통 방식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진짜 아메이가 21세기 앞으로도 오늘 잘 되는데 만약에 5년 10년 후에 안 될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면 또 하더라도 얼른 왕창 벌고 튀어야 돼. 그런데 오늘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 아메이를 선택하고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유통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보는 겁니다. 소비자의 욕구 여기에 따라서 유통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좋은 제품 싸고 편리하게 AS 확실하게 돈까지 돌려주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유통 방식은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자고 요청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유통 방식이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에요. 맞죠? 제가 자주 못 뵀는데 이 유통 방식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다단계 정확하죠? 그거를 유식하게 재래식 유통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다단계 판매 방식입니다. 맞죠? 유통의 단계가 여러 단계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200원짜리가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그래서 소비자가 최종적인 소비자가 200원짜리를 1000원에 샀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판매 채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완벽한 다단계예요, 이게. 공장이 하나지만 총판은 각 지역에 뭐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경기도에 무슨 시에 대리점이 또 쫙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대리점 거기서 또 소매점이 쫙 연결돼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는 완벽한 다단계 판매 채널인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게 뭐예요? 가만히 이 제조업자들이 보니까 무슨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황소방이 가져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는 지가 부리는데 돈은 엉뚱한 놈이 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조업을 통해서는 5% 10% 뭐 이 마진이 아주 작아. 그런데 유통 부분에서 가져가는 비용 수십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주로 제조를 하던 대기업들이요, 유통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유통에 처음으로 관여한 게 이제 미국의 월마트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등등 대기업들이 롯데마트, 여기에 딱 참여하면서 이제 제조업자들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생산자 주권 시대가 있었던 것 분명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욕구는 커져요. 그래 소비는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공급이 딸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급차, 멋있는 차 이런 것들은 살려면 막 몇 달씩, 몇 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맞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옛날에 다 그런 형국이었어요. 텔레비를 내가 사고 싶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전화를 집에다 놓고 싶은데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17살 때 서울에 갔는데 그때는 전화가 청색 전화, 백색 전화가 있었어요. 청색 전화라는 거는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신청하면은
전화국에서 달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3년, 5년 걸려. 이거는 설치가 되려면 돌아가면서. 근데 백색 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백만 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색 전화 가진 사람들은 막 목에 막 힘주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는 많고. 그런데 어느 시대가 되니까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공급은 물건은 많아졌습니다. 그 물건을 소비자의 가정까지 가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 이제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여기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 제품을 소비자 손에까지 가게 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얘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형마트, 인터넷, 또 홈쇼핑 채널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발굴해서 이쁜 모델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요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물건을 파니까 인터넷이나 홈쇼핑 이런 애들은 어때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렴하게 팔 수 있어요. 서울에 가면 평당 막 1억 원 하는 땅이 있잖아요. 한 평에 1억 원씩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횡성에 가면 평당 지금은 10,000원 하는 땅 없겠다. 10만 원 하는 땅 있어요. 그죠? 평당 10만 원 하는 땅이 있어. 10만 원 하는 땅이나 1억 원 하는 땅이나 물류창고 짓는다면 어떤 게 경쟁력이 있어요? 10만 원 하는 땅에다 지면 거저야. 근데 1억 원 하는 데다가 물류시설을 줘보세요. 그거는 미친 짓이지. 맞죠? 횡성에서도 부산 가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 똑같아. 맞죠? 물적, 인적 인프라가 쫙 깔려있어 전국이. 그래서 10만원짜리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이 죽기 시작해. 이때는 동대문, 남대문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동대문, 남대문이 죽는 거예요. 이제. 원주에 여기 여러분들의 저 스폰서 김창남 리더가 동대문에 일주일에 2-3번씩 동대문 상가에 가가지고 물건을 뛰어다가 여기 중앙시장에서 옷을 10년 동안 팔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뜨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메이는 제조업자인 아메이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언제부터? 56년, 57년 전부터 그렇게 나서요. 직거래를 하자.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유통할 거냐? 걱정하지 마. 물건을 써본 당신이 제품이 좋다면 가까운 이웃, 친지, 가족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봐. 그러면 그 감동을 전해서 일어난 매출이 있다면 그 매출에 대해서 당신에게 내가 돈을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물건을 그냥 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이면서 감동한 사람인 당신이 바로 사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57년 전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써본 소비자가 너무 좋아서 가까운 이웃, 친지, 가족, 친척에게 광고를 했어. 매출이 발생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 이게 아메이예요. 직접 판매 방식이에요. 생산자인 아메이와 소비자인 회원이 직거래를 하겠다는 이 생각을 57년 전부터 했다니까요. 아메이는. 바로 요 개념 속에 아메이 창업자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있어요. 어떤 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는 선생을 13년 했어요. 서울에서. 국가공무원입니다. 전교조를 계속했어요. 남들은 빨갱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교조 하면 빨갱이 아니에요? 반빨갱이. 자본주의 앞에 더불어 사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고 저는 신념처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는
빨리 뒤집어져야 돼 이거. 그게 빨갱이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거 가만 놔두면 개인의 능력은, 인간의 가치는 점점 가치가 절하되고 이 물질의 가치가 점점 높게 평가돼서 결국은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인 사회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메이라는 걸 만나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는 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창업자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곱씹어 읽으면서 야, 정말 이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직접 판매자네요. 백 없고 능력 없고 돈 없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꿈 하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준 게 리치와 제이라고 하는 아메이 창립자예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방법을 보자고요.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났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뭐라고요? 다이렉트 셀링. 다이렉트 셀링을 우리말로 바꾸면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직접 판매. 처음 오셨으면 이걸 잘 아셔야 돼, 이 개념을. 그 다음에 광고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얘들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다이렉트로 해요. 그죠?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바로 소비자한테 광고합니다. 그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걸 직접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얘들은 유통업자가 직접 광고를 해버려요. 그죠? 얘들이 광고를 해요. 그래서 PB 상품, 그냥 제목이 없는 것도 그냥 어떤 물건이나 막 팔아. 이름 없는 거 그냥 붙이면 돼. 그냥 이마트라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마트라면 붙여서 막 파는 거예요. 맞죠? 직접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품은 내가 확실한 거 만들어 줄게. 광고나 유통 모든 거는 당신이 해.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광고를, 비누 써본 이모가 삼촌한테, 삼촌이 조카한테, 조카가 또 누구한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기독교의 전도 원리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 거야. 그걸 부전 광고라 그래요. 무슨 광고? 부전 광고. 명동 칼국수,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가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명동 칼국수, 이건 광텔레비에 한 줄 나온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세상이 다 알아. 전주 하면 뭐라고요? 비빔밥.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야.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서 전주 비빔밥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구전 광고의 위력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게 뭐라고요? 구전 광고. 이걸 57년 전부터 이 버즈, 이거 사람들의 이 입소문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안 아메이 창업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 소비자들에게 광고의 권한을 준 거예요. 유통의 권한까지를 다 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우리는 만드는 일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제품을 가지고 써보고 감동하고 이웃친지 가족 친구들과 나누는 일은 당신이 해라. 당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도 나와 그와 또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유통 방식을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진보된 판매 방식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새 뭐 3D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막 집도 진대. 지가 잘못하면 앞으로는 이제 마누라도 새로 만들어 쓰는 세상.
남편도 저거 골치 아픈데 저거 치우고 이 3D 프린터로 내 마음에 맞는 이걸 다 넣으면 돼. 키는 180에다가 마음은 뭐 누구에다가 그냥 아주 좋은 것만 싹 골라 넣어 프린터에. 그걸 내가 알았어 하고 딱 만들어서 딱 갖다 줘.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이게 최고의 방식이에요.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그날은 우리 인류가 신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느님이 되는 날이야. 그날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러나 그 전에는 아메이가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인정하시겠어요? 네. 좋은 제품 싸고 편리하게 반품 환불의 권리를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주면서 돈까지 돌려주고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유통 방식이 있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래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맞아, 그래.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또 그래. 밖에 가서 얘기하면 맞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많이 거절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이 아메이의 주장이 너무 황당해요. 사실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노하우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시작한 비즈니스도 열에 8, 9이 나자빠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돈 없이 능력 없이 백 없이 그저 꿈 하나 가지고 도전해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솔직히. 더군다나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생겼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마우라 터진 티켓 타고 와가지고 너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혀부터 차는 거예요. 너나 성공하고 와? 맞아요? 틀려요?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짜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메이를 분석한다면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기회고 이런 일이라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슴 뜨거워지셔야 돼요. 사실. 그런데 대개 자기가 가진 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꺼내 보시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세요. 밖에 가면 그 허접한 아이템 하나 개발해 놓고 이게 대박이라고 목놓아 외치며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해봐요. 하나하나 대박 아이템이에요. 하나하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그러한 아이템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결과를 못 낸다면 순전히 그건 내 몫이라는 거. 넘어갑니다. 20세기는 돈을 쓰는 소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뜰한 소비자입니다. 21세기는 현명한 소비자. 돈을 썼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있는 곳에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21세기 1%가 될 수 있는 겁니다. 50년 전 리치니보스와 그런 회사를 한번 아웨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보시잖아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웨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웨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웨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구심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전 세계 매출 118억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이 100억 달러 수출했다고요? 국가적인 축제를 한 지가 몇십 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10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막 온 나라가 들썩하게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메이라는 기업뿐 하나의 기업이 118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그러한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 그냥 허접한 이 다단계 저 다단계 같은 비슷한 류의 그런 다단계 기업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기 수치로 쭉 나왔잖아요. 1000개 이상의 특허와 9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 중이고 7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통계 자료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아메이 본사 회장은 미국 상무위에서 의장을 연임한 대를 물려서 하는 그러한 어떤 미국 경제계의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에 기업이 3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고요. 그 300만 개가 넘는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적어도 다단계 회사, 피라미드 회사의 대장은 아닐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기업의 오너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전 부시 대통령이죠. 아메이라는 로고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현실에서 실현해가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이런 강연을 한다는 거. 아무리 돈도 좋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그냥 일반 기업들에 가서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아메이는 이 경제계 리더를 넘어서 미국에서 정치계 리더로 이제 또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구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아메이 맏아들 만며느리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아메이의 리치 디보스의 큰아들은 정치를 해요. 이제 앞으로 막 주지사나 미국에서 뭐 대통령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메이 사장 덕 디보스 이분은 아메이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경제계, 정치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가문이 아메이 가문이라는 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미국의 아메이 농장이나 아메이 시설을 견학하러 이전에 갔었어요. 거기 가려면 300만원, 350만원 이상의 우리 자비를 들여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여기 옆에 바로 상하이 옆에 우시에 아메이 식물연구소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메이 식물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아메이가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그렇게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법에 의해서 지렁이를 키우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충을 잡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그걸 여러분 눈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이면 돼요 이제. 응? 가까운 우리 옆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그룹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1월 4일 날 이 우시 식물연구소를 또 방문해서 또 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 갔더니 작년보다 또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알리 문화원, 아메이 문화원까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내년쯤 가면 이제 거기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강의장 또는 이런 휴게실 이런 걸 갖춘 그런 공간까지를 완전히 만들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아메이 연구소에 가서 정말 아메이의 저력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중국 파트너들도 함께 참여해서 통역도 담당하고요.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서 100% 성공한 기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아메이의 기업 이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이 아메이의 이념. 이거는요 진짜 가슴 뼈에 새겨놓을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21세기에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해주지 못할 일을 일개 회사가 개인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메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너 열심히 해. 그러나 평소에 호시탐탐, 내가 능력은 없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내 몸에 휘발유를 싣고 들어가 불섭을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메이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메이가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해. 이걸로 끝인 거지. 아메이 창업 이정입니다. 자유가족, 보상, 희망. 아메이 경영정책 이런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우선주의, 품질우선주의, 소비자우선주의. 저런 거 하나하나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 하나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대. 그럼 아메이는 그걸 출시 안 해. 그런데 다른 회사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세계 유명한 유수의 기업들이 뭐 가습기 무슨 가습기 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끝까지 발뺌하고,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어떤 애들이 백혈병 맞고 해서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 그 품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석 달 동안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만 가져도 반품 환불의 권리를 회원에게 주겠다. 이게 아메이. 그러니까 아메이는 아메이하다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밖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무슨 사재기에 했다고 하더라도 석 달 안에 반품 환불을 요청하면 그냥 100% 새거 값으로 돌려준다는데 불만 있어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쓰던 걸 새거 값으로 돌려주겠다는데 망할 수가 없죠. 이게 아메이. 네 번째, 직접 판매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조업자인 아메이와 소비자인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하겠다. 거기에서 당신이 유통업자가 되고 당신이 광고업자가 되라.
그래서 당신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당신이 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이게 아메. 예, 아메의 정책입니다. 아메의 사업의 특징입니다. 자유, 평등, 안전, 기회. 돈이 투자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하는 일, 제가 중국 사업을 지금 한 15년을 하는데, 중국에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돈을 몇 억 가지고 가서 했다면 저는 벌써 거지가 돼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15년 전에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안 망하고 중국에서도 결과를 내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를 중국에 가서 한 사람들 대개 성공해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괜찮은 결과를 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입니다. 91년에 5가지 아주 질긴 제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번 사면 절대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 왜냐면 이런 건 막 고농축이에요. 막 타서 쓰는 제품이라 한 번 사면 6개월에서 1년씩 써야 돼. 아주 질긴 제품. 그러니까 아메이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이때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팔아야 돼 그랬어요. 왜냐면 안 팔면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그죠? 한 번 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걸 끊임없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아메이 치약 죽여줘요, 아메이 카워시 죽여줘요, 팔러 다녀야 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잔머리가 또 이게 또 10단이잖아. 어이구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스로 팔기 시작했어요. 이 질긴 걸 하나씩 안 팔고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팔 거 뭐 박스로 팔자. 그래가지고 이때 박스로 10개씩 막 전달해 놓은 게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박스로 사놓은 사람들은 아메이 하는 사람만 보면 피해요. 제품은 좋은데 저 새끼들 손사기꾼들이야, 강매했어. 그때 사놓은 거라 지금도 써 이러면서 막 이거 보여준다니까. 이때는 방문 판매처럼 새로운 소비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멋있는 비즈니스 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는 멋있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되니까 방문 판매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97년쯤 되고 70까지가 되고 제가 했던 99년 정도 150까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91년에 이렇게 5가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서. 그러면서 이거 2000년이 되면 막 몇 가지가 되고 뭐 전자상거래가 되면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가 된대. 딱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작한 거예요. 99년에. 지금은 150가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2000년이 되고 2002년이 되고 그러면 1000가지, 2000가지, 5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유형 상품만 올라와 있은 아이네트워크에 앞으로는 보험 서비스라든지 뭐 자동차 서비스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무형 상품도 다 올라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런데 그 얘기대로 그대로 쭉쭉쭉쭉 돼서 지금 한국 아메이에 수천 가지 상품이 올라와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맞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무형 상품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주유 상품권 이런 게 아메이에 올라오면 얼마 좋을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만약에 SK 정유가 있죠? SK가 아메이에 딱 올라오는 순간 아메이 회원 100만 명은 LG 주유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무조건. 그냥 뭐 PV를 많이 줄 거 없어. 그냥 5% 점수만 줘도 무조건 아메이 걸로 기름 넣어. SK 걸로. 맞죠? 네. 이런 거예요.
점수 많이 주는 거 하나 줬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웃, 친지, 가족, 친구한테 가서 그냥 주유 상품권 팔면 되는 거야. 야, 너 한 달에 얼마씩 쓰냐? 한 100만 원 쓰지? 그러면 상품권 10장. 그 전달하면 돼. 그 사람은 어차피 쓰는 거 그냥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날이 왔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의 법이 아직 거기까지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출시했다가 스톱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법도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준이 이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이러한 무형 상품들이 다 내 네트워크에 소비되어지는 날이 오고 그냥 진짜로 생활이 사업이고 생활이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나로부터 아메이를 통해서 소비할 회원들을 지금 많이 가져가야 돼. 그래야 그런 뭐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매출 폭발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97년에 이랬어.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판매 1등의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 판매 세계 한국 1등 아니고 중국 1등 아니고 어디 1등이라고요? 세계 1등.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냥 온갖 만병통치약들이 난무해요. 그죠? 그 새끼들 뭐 사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모기 눈가를 빼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 무슨 눈가를 빼서 뭐 한 요리도 있대.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모기도 모기 어려운데 모기 눈깔이 보여요? 아무튼 그런 만병통치약들이 많은 거기서도 아메이 식품 1등이고 전 세계에서 비타민을 만들어서 최초로 팔아먹은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아티스트들이 세계 글로벌 탑 5 브랜드라는 거. 아메이홈 생활용품 세계 1등 브랜드라는 거. 그 다음에 홈테크 제품 있죠. 전 세계 공기청정기 1등,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시장 1등, 전 세계 가정용 이런 냄비 시장 가성비 1등인 이런 제품들을 아메이가 다 갖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정수기 광고를 한번 집에 가서 텔레비를 가만히 보세요. 아메이는 처음부터 직수 방식의 정수기를 고집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냉온수 기능을 없애고 좋은 물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메이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좋은 물이냐? 편리한 물이냐? 여러분은 어떤 물을 원해요? 좋은 물이에요? 편리한 물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이외의 물은 좋은 물이에요? 편리한 물이에요? 편리한 물이에요. 청, 전부 밖에 있는 거는요?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 편리한 물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셔도 무조건 사업돼요. 가서 얘기해 보라니까요. 당신 편리한 물 먹을래? 좋은 물 먹을래? 정수기는 편리하자고 쓰냐? 좋은 물 먹자고 쓰냐? 물어보면 꼼짝 못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밖에 있던 그 수백만 원짜리 역삼투압 방식의 수많은 정수기들이 지금 수도꼭지 직결형 직수 방식으로 다 바뀌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광고 보세요. 아메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니까 지금. 정수조가 있는 정수기는 이제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 정수기를 가지고도 엄청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게 중국의 궁여지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생수를 좋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차 문화라는 게 뭐 아주 쫙 풀려져. 차. 뜨거운 차를 마셔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그런데도 아메이 정수기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걸 팔아요. 정수기를 갖다 테이블에 올려. 거실 티 테이블에. 이게 커피포트예요. 요 뒤에 있는 게 이게 수돗물 통이에요. 수돗물 통을 떠다가 갖다 꼽아. 그러면 이 정수가 이렇게 커피포트로 돼서 단추를 누르면 물이 끓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셔요. 이거를 팔아. 이거를 아메리에서 저렇게 불편하더라도 저렇게 할지언정 편리하게 냉온수 기능이 들어있는 정수기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좋은 물을 해치니까. 이해되셨죠? 네. 예, 이게 아메이. 원포원. 아메이에 뭐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죠. 요즘 아메이에 그 휴지가 대한펄프에서 요한 퀸벌리로 바뀌었죠. 네. 예. 아메이의 이런 원포원 제품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물갈이를 했어요. 이 한국 기업들은 조금 이 미국 아메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대요. 처음에 뭘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납품 받으려고 하면 막 목숨을 걸고 만들어서 기가 막힌 걸 갖다 낸대. 근데 이게 돈이 벌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상해진대.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길 가다가 막 과일이 막 엄청 좋아서 막 사갖고 안박 사서 집에 가서 엎어보면 밑에는 요만해. 아직도 조금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윤리 도덕 이런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아메이 사장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도 확 바꾼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좋은 제품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원포원 이런 것들도.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시간이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제 또 나빠지려고 하면 또 확 바꿔야 돼요. 아메이 코어 제품은요, 변함이 없어요. 초기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원포원들은 아메이가 만드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얘들이 돈 벌고 뭐 잘 나가면 얘들이 마음이 바뀐다니까. 한국에 있는 대한펄프나 무슨 종갓집이나 특히 동양매직 뭐 이런 거 아메이가 다 살려놓은 거예요. 쿠쿠밥솥 이런 거. 그죠? 다 살려놔서 지금 세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사가는 게 뭔지 알아요? 쿠쿠밥솥이에요. 하나씩 다 들고 가요. 그거는 최고야. 세계 밥솥. 아메이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일대 혁신이 아메이에 또 일어나요. 이런 제품들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액세스 드링크. 엄마를 10배, 100배 이길 수 있는 아주 최신 아이템이 이거죠, 이거. 엄마는 치약 하나 전달해놓고 석 달, 열흘, 100일 기도해야 돼요. 2번 매출 일어나려면. 그런데 우리 젊은 20대들은 이거 하나 전달해놓으면 하루도 안 가요. 하루에 3통씩 먹어. 아침, 점심, 저녁. 한 통에 2,000원이야. 그럼 3통이면 6,000원. 치약 하나에 얼마? 6,000원. 하루에 치약 하나씩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치약 하나 전달해놓고 그 집에 또 치약을 전달하려면 100일 걸려. 그런데 나는 박스로 전달해놔도 며칠, 열흘이면 30개짜리 한 박스도 열흘밖에 안 가. 엄마보다 100배 빨라. 맞죠? 네. 더군다나 치약에는 카페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카페인이 듬뿍 들어있어요. 카페인의 특징은 뭐예요?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XS 드링크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해진다는 거.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수험생들 많잖아요. 실제로 이거 뭐 먹이면요, 애들이 공부를 훨씬 잘하고
맨날 졸던 놈들이 안 졸다니까? 응.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던 애들이 정신이 맑아지면 어때요? 성적 오르고 공부 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한번 먹여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 맨날 비실비실하는 남편 이거 먹여보라니까? 저녁에 잠을 자나? 여러분 남편이 먹어야 돼? 이웃집 남편이 먹어야 돼? 드셔야 됩니다.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44만 원이죠. 이걸 달고 한번 1시간 2시간 운전해 보면 금방 알아요. 안 졸려요. 그동안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왜 졸렸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숨을 쉬니까 차 내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졌던 거야. 그래서 졸렸던 거야. 그런데 이게 애가 싹 걸러주니까 신선한 공기가 계속 차 내에 돌아가니까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달라요. 44만 원 비싸지 않아요? 사서 한번 달고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것도 또 뭐 한 달 가격이 33,000원이래.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 D를 충족시킬 수 있대요. 우리가 막 선블럭 하죠. 뭐 햇빛 안 보려고 기를 쓰고 그러잖아요 지금. 엊그제 와이키키 해변에 가보니까요, 이 흰둥이들은 다 빨개 벗고 맨 땅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살이 안 타? 근데 우리 누런둥이들은요 1시간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주 다 조져 피부를.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흰둥이들은 더 희한합니다. 다 빨개 벗고 비키니 입고 모래화장에 누워있는데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15년 전에도 하와이에 가서 느낀 거거든요. 그 새끼들을 무식한 놈들이 아니에요. 인종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하와이 그 좋은 그 땡빛 모래밭에 빨개 벗고 누워서 뭘 본다? 책을 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소주 먹어요. 우리는 그런 좋은 데 가면 무조건 먹을 거 생각해. 그런데 그 하얀 놈들은 책을 봐. 뭔가 많이 달라요. 아무튼 이 비타민 D 죽이는 겁니다. 예, 이제 돈을 좀 벌어봅시다. 한 20분 남았는데 20분이면 막 매덕 벌어요. 여태까지 졸었어도 괜찮아. 이제 지금부터 벌면 돼. 여러분 얼마 벌고 싶어요? 아메이에서 그냥 나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원이 없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런 분 괜찮아요. 나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걸 벌어보고 내 이웃, 친지, 가족, 친구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안내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해보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아메이에 회원가입해서 20만 원 썼어요. 1일부터 말일까지 썼더니 6,000원 통장에 들어왔어요. 20만 원하고 20만 점은 다르죠? 20만 원 만점이 되려면 한 30만 원 써야 되고, 그래서 20만 점이 돼서 3% 6,000원이 아니라 한 9,000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만 점 이퀄 20만 원이다. 1대1로 보고 우리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20만 원이 20만 점이 아니라는 건 그냥 알고 가세요. 20만 원 썼어요. 6,000원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마트 저마트를 다니면서 평생 소비를 해봤지만 6,000원을 통장에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맞죠? 근데 아메이는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쓰다와 쏘다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단계나 피라미드는 이 지점에서 20만 원을 사면 또는 쏘면 얼마를 준다 그래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차피 이마트 저마트에 가서 사용할 물건을
아메이로 바꿔 썼더니 6,000원이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아메이는 소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라미드 다단계 아메이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사재기를 조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재기를 조장해요. 하나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런데 2개를 사면 750원씩. 4개를 사면 500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4개, 하나 사면 1,000원인데 4개 사면 500원이래요, 하나에.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하나를 살까요? 4개를 살까요? 4개. 하와이에 갔더니 요번에 아울렛에 갔더니 아주 죽여주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30만 원인데 2개 사면 3만 원만 더 남은 하나를 줘요. 하나에 30만 원이에요. 근데 2개 사면 60만 원이 아니라 33만 원이에요. 2개 사면. 이런 마케팅이 있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대개 하나를 살까요? 2개를 살까요? 2개를 사는 거예요. 무조건. 요 사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타 다단계 지금 뭐 먼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끼들 전부 이렇게 사재기를 조장해요. 필요 없는데 추가로 사게 해서 에이 어차피 뭐 나는 하나값 다 냈는데 뭐 나는 본전 남는 거 이웃 친지 가족한테 그냥 줘요. 맞아요? 틀려요? 요 다단계 사재기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무료로 뿌리게, 아메이 만약 이웃 친지 가족들한테 무료로 뿌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 저도 초창기에 친구한테 어떻게든지 정수기를 쓰게는 해야 되겠고, 팔았다고 팔기는 좀 팔리고, 그래가지고 정수기 팔러 가면서 제가 청정기를 선물로 들고 간 사람이야. 정수기를 딱 따라놓고, 야 이 새끼야, 이 청정기는 선물이다 이 새끼. 정수기는 99만 원인데 청정기는 107만 원이었어. 청정기를 팔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팔았어. 제가 SP 가기 전 초보 때 그렇게 막 체면으로 똘똘 뭉쳐, 자존심으로 친구한테 팔았다 소리 듣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는 거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넘는 걸 선물로 준 할인 판매의 원조예요. 그렇게 또 한 적이 있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튼 20만 원을 썼더니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6천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 그런 사람은 후원하시면 안 돼요. 좋아서 다음 달에 A라는 친구, 이거 이상하네.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 각각 20만 원씩 썼어요. 몇 번 왔어요 여기?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 건지 한번 찍어보세요. 스폰서, 본인, A, B. 찍어보세요 그냥. 선수 학습이 됐네. 수업 설명 한번 듣고 왔지요? 처음이야? 그런데 왜 본인이야? 다시 물을게요. 여기는 우리 회사의 부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야. 여기는 A 대리, 여기 B 대리예요. 그럼 누가 봉급이 제일 많아요? 스폰서가. 그런데 왜 아메이는 본인이 제일 많다고 그런 거예요? 아메이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직장의 사고방식으로는 나보다 먼저 한 이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받아야 되고, 나보다 나중에 했으면 조금 받아야 돼요. 이게 호봉제 사회예요. 수직적 구조에, 직장 구조에.
그 다음에 공산당식 분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요.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똑같이 일 많이 한 놈이나 조금 한 놈이나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걔들은 무조건 과정은 따지지 않아요. 분배의 평등이 공산주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아메이를 들어보니까 기회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차등이에요. 아메이.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인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그리고 결과는 능력대로 땀 흘린 만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한 소리예요. 맞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뭐 이런 얘기 아프다. 취임사 때 한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게 아메이에요. 결과는 땀 흘린 대로 정의롭게 결과는. 멋지지 않아요? 이게 아메이의 분배 방식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이상한.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요 뒤에 누구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예. 한번 보십시다. 전체 매출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에 대해서 보너스가 48,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48,000원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공산당, 그죠? 순서대로 나눠 가지면은 그거는 직장의 분배 방식, 그리고 이렇게 나눠 가진다면 자본주의 분배 방식이에요. 보자고요. 전체 매출에서 48,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했는데 본인과 AB의 매출 60만원, 36,000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4명의 보너스에서 3명의 보너스를 빼면 스폰서의 보너스 12,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3명 공통의 보너스가 36,000원이죠. 이렇게. 그런데 A의 보너스 6,000, B의 보너스 6,000원을 36,000원에서 빼니까 24,000원이 남아요. A, B의 보너스 각각 6,000원씩. 6,000원, 6,000원, 24,000원, 12,000원을 합치니까 다시 48,000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노력순에 의해서 수입이 분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그러면 내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에게 손해를 내가 끼쳤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매출 얼마죠? 60만 매출이에요. 오늘 사업 설명 잘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예, 60만 원에 대해서 36,000원이에요. A, B 각각 3%씩 나눠주면 내 보너스는 24,000원이 돼요. 어때요? 스폰서 있으나 없으나 내 보너스는 똑같죠? 예. 오, 이거 이거 포인터 다른 걸로 한번 연결해 줘볼래요? 이걸 이거 잘 된다 이거. 이거 포인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 잘 됩니다. 예, 이거 잘 나요. 예, 정리합니다. 20만 원 썼을 때 6,000원 벌었죠? 예, 두 번째 달이 돼서 2명에게 전달했을 때 24,000원 수입 들어왔어요. 24,000원. 요 성장하는 걸 요걸 봐야 돼요. 6,000원에게 12,000원에게 이게 아니라 한 명한테 했더니 이만큼, 2명한테 했더니 몇 배로 늘어나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셋째 달에 어떤 모양이 생기나 봐요. A라는 친구, B라는 이웃, C라는 가족, D라고 하는 옛날 애인, E라고 하는 옛날에 또 다른 애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A, B, C, D, E 해서 100만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면 4명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옛날 사귀다만 이 애인은 그냥 회원만 가입하고 가만히 있어. 아메이 하다 보면 저런 친구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가입을 했는데 제품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해놓은 이 회원들을 끊임없이 활로업을 하고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가 애용자 클럽의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만큼 매출에 기여했어요.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15% 60만 원이라는 전체 파이가 생겼어요. 400만 원이라는 매출은 어때요? 한 20만 원 정도 쓰는 소비자를 한 20명을 만든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A, B, C, D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좋다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볼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동업하겠다는 사람이 4명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각각 그들이 한 뭐 6만 원씩 빼면 24만 원이 빠지죠. 나머지 36만 원이 그 달에 제 보너스가 돼요. 한 3개월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36만 원이 들어왔어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만약에 호봉을 통해서 36만 원이 늘어나려면 호봉을 몇 호봉 정도 될까요? 자기 봉급에다 호봉 상승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생 처음에 나갔더니 선생 한 호봉 차이가 17,000원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 호봉 차이가 한 10만 원 내외 되나 모르겠어요. 한 호봉 차이가. 그러나 제가 선생에 처음 갔을 때 80년대 후반에 17,000원 차이였으니까 한 호봉이. 그런데 이 36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본업에서 얻는 소득 플러스 36만 원.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아메이를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400만 매출을 했듯이 A라는 친구도 400 하는 날 올까요? B 300, 200, 100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한 아메이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그림은 무조건 그려져요. 왜냐면 내가 한 달에 15명에서 20명한테 아메이 플랜을 쫙 보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너나 해 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5명은 너나 해 그래요. 너 그런 거 하려면 오지 마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3명은 정수기 사줄까? 뭐 청정기 사줄까? 뭐 그런 저 뒤에 조혜영 사장님이 친구한테 엊그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그동안에 물건 사라고 한 적 없지? 그러니까 그래. 근데 요번에 청정기 2대 사야 되겠다 너. 그랬더니 하나만 사면 안 되냐? 그래. 그래 돼? 이런 거야.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3개월 이제 3명 정도는 그렇게 소비자가 되기로 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말대로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알아볼게 이런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너스가 전체 매출이 1,000만이 되고 21%의 보너스 레벨 210만 원의 전체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A, B, C, D와 나눠 갖는 거예요. 400만 매출 15%, 300만 12%, 100만 6%. 그래서 A, B, C, D의 보너스를 다 합치니까 110만 원이에요. 210만 원에서 120을 빼니까 90만 원이 그 달의 내 보너스예요. 내가 한 아메이를 6개월, 1년 한 후에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90만 원에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6개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쎄 빠지게 팔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건 이거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의 가능성을 가진 90만 원이라면 이건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나 첫 달부터 한 번 1,000만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음 달에도 막 그 밑에 매출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창출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감동시키고 애용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때요? 2,000만이라는 매출은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처음에는 파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스스로 구매하는 회원이 돼서 자동 매출로 연결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 90만 원은 1000만 원 매출이 존재하는 한 90만 원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의 가능성을 가진 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90만 원에 광고하는 이유.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면 가문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 90만 원. 맞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아메이 제품은 생필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치약, 비누, 샴푸, 런닝 팬티 이런 거 보세요. 떨어지면 새로 사 입게 돼 있어요. 사 먹게 돼 있고 사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떠들면 회원이 늘어나고요. 신제품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을 때 스폰서가 도와줘요.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늘어나요. 그리고 FA 그룹의 완벽한 수십 년의 성공이 집대성된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보다 시스템의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내가 하면 그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를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수십 년, 저처럼 19년 한 사람에게 아메이를 듣게 하면 훨씬 더 잘 들려요. 맞죠? 친구가 하는 얘기보다 내 얘기가 훨씬 잘 들리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키워봅시다. 내가 1000만 매출의 애용자 클럽을 만들었듯이 내가 전달한 A라는 친구도 1000만 매출을 일으킨 애용자 클럽을 혹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을 발휘했듯이 내 친구도 나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걸 발휘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1000만을 하고요. B 400, 300, 200, 100. 그래서 어느 날 2000만 매출의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2000만 원은 420만 원. 똑같이 A, B, C, D의 보너스를 다 합치면 330만 원이 돼요. 내게 주어지는 보너스 90만 원이에요. A그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만 매출을 일으키는 리더가 됐듯이 A도 1000만 매출을 일으키는 리더가 됐을 때 아메이 본사는 나에게 A그룹 전체 매출에 대해서 6%의 리더십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90만원 플러스 60만원 150만원의 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 A그룹 전체 매출의 6%를 왜 나한테 아메이는 주나? 잘 생각해 보세요. A그룹 A라는 A의 1000만 매출은 아메이 본사가 직접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1000만 매출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메이 본사가. 그런데 그 일을 아메이 본사는 직접 하지 않고 나에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한테 아웃소싱을 해요. 당신이 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60만 원을 주게.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퍼스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퍼스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런데 아메이의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이 A가 우리 동네에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전국 어디에 가도 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가서. 호주에 가서,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 제품이라 달러가 미국으로 가 뭐 이런 소리 하죠.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이웃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달러로 정확하게 매달 내 통장에 꽂혀요. 달러가 들어와요. 어때요? 멋진 프랜차이즈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달러도 들어옵니다. 달러.
넘어갑니다. 10달 중에 한 번 1000만 매출을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 일으키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달 중에 3번을 하면 GP 골드 프로듀서라고 해요. 1000만 매출을. 그 다음에 6번을 하면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라고 하고 2박 3일 오토일로 불러놓고 가둬놓고 먹입니다. 2박 3일. 제가 12달 중에 3번 1000만 매출을 했을 때 저희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도 저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당신은 저런 날이 없었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1000만 매출을 쎄 빠지게 하던 날이 있었고, 그리고 1000만 매출을 1년 중에 3번 해서 골드 프로듀서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아메이 수입은요, 스폰서는 한 명 하기 전에서 플래티늄 연봉 한 2,000, 2,500. 나는 3명을 성공시켜서 에메랄드 연봉 5,000, 7,000. 내 파트너는 6명을 성공시켜서 1억 5천 내외.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메이예요. 12달 중에 12달을 1000만 매출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4천 내외가 되고 해외여행 한번 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런 사람을 3명 이상을 만들면 1억 내외의 연봉 레벨이 돼요. 이 정도 되는데 한 2년,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돼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 3억 내외의 소득 레벨이 돼요. 2억에서 3억 내외.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그림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현업을 유지하면서. 괜찮아요? 처음 오셨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여행이에요. 엊그제 저희가 갔다 온 게 하와이 여행이에요. 예, 정리합니다. 시간 얼추 다 돼서. 제가 무슨 뭐 리무진 타려고 아메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퍼스트 클래스 타려고 아메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샤워하려고 아메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비행기에서 목욕물 받아놨다고 샤워하시라고 그래요. 자꾸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메이 한 거 아니에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 친지, 친구, 동료 함께 멋지게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만 가족도 이렇게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이거 굉장히 동기부여되는 사진입니다. 본인의 남편을 원하고 아들을 원하고 며느리를 원하고 딸 사위를 원하는 이런, 그래서 하와이를 같이 가는 그림 괜찮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15년 전에 25, 26달짜리를 만나서 그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 옆에 지금 서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아메이입니다. 중국의 그 친구예요. 제가 15년 전에 만난 25살짜리 그놈.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지질이 고생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메이를 만나서요. 그리고 괜찮은 부인을 만나서요. 멋지게 성공해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쳤어요. 그 아들의 표정, 100일 때 표정, 본인의 100일 때 표정이에요. 인상 더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온 사진 중에 인상이 제일 더러운 걸 100일 사진으로 할까요? 여러 장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걸 100일 사진으로 할까요?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제일 잘 나온 게 이지경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아주 괴롭겠다? 근데 이 새끼 봐요 이거. 괴롭겠다, 해피하겠다. 몸으로 느낀다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 100일짜리도 내 미래가 밝다는 걸 느낀다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주어진 상황인걸. 그죠?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2년, 3년, 5년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메이일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기왕 그동안 도전하고 계셨다면 작년과 다른 내년을 한번 올 12월에 만들어 보자고요. 이 12월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내년 후년에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